당했다면 이보다 더 난감할 수 없겠습니다. 난감하니 사태만 봐도 어머 고객님 당황하셨죠? 가 절로 나왔는데요. 만약 이런 먹통 사태가 군에서 벌어진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점점 더 첨단 전력으로 무장하는 과학 강군에 있어 사이버 보안은 그야말로 중요 별표 4조 5억 개! 우리 군에선 사이버 전자전에 대해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굿모닝 인사이트, 우리 군의 사이버 전자전 대응 태세. 지난 15일 이 멈추자 대한민국이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단순한 메시지 전송은 물론이고 이메일 로그인도 안 되죠. 은행 업무에다가 받은 선물들 안 열리는 거 싫어요. 택시까지 안 된대요. 우리 정부에선 깨톡 사태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TF팀을 꾸렸습니다. 군에선 이러한 공격을 사이버 전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기술로 미사일과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소프트킬 작전 개념으로 선제 공격이 가능하고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작전입니다. 지휘통신체계, 전자무기체계, 레이더, 전자광학, 미사일 유도장치, 항법장치, 전자전 지원체계 등등등등 다 안 되는 거래요. 한마디로 우리 군 전력의 무력화! 크림인데요. 최근 사이버전 양상 가장 잘 보여준 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는 물리적 작전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키기도 했고 정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악성 코드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침공 직전에는 우크라이나 지휘 통제에 기반이 되는 위성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켰고요. 그리고 물리작전이 개시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군사작전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사이버전을 전개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2009년 7월 대남 사이버 공격을 본격화한 이후 사이버 공격은 핵 그리고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주요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선 수시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사이버 전자전에 대한 대응 태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우주 사이버 전자전을 포함한 주요 전략 자산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러한 신영역을 주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개념과 첨단 전력 체계,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전 영역 통합 작전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 기반 지휘 결심 및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며 북한이 언제든 전쟁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이버 전자전 핵심 기술 연구 및 무기체계 구축 등의 전략화에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사이버전, 드론을 이용한 정찰 및 주요 시설 공격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자기기 스펙트럼 작전에 사이버 전자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군 관계자들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이버 전자전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의 핵심은 속도라고 보고요. 그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사이버 감시정찰 역량이 보다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이버 취약점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면은 15분 이내에 해당 취약점을 가진 시스템을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수시간 이내에 실제로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평시부터 사이버 공간 전 영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고요. 모든 출처에서 생성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고 분석해서 우리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래 사이버전에서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부문과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한미 간의 연합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에 한미 양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더 긴밀한 협조와 대응 전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방문해 한미연합 사이버 작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시에도 Hunt Forward 등 연합 사이버 작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선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량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사이버 군사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데요. 지난 4월에는 나토가 주관한 사이버 군사 훈련인 락드쉴드에도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0여 개의 참가국의 2천여 명의 참가자들과 봉합을 벌였는데요. 사이버 위협 대응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및 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사이버넷 2022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달엔 미 사이버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 훈련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이 훈련은 동맹 우방 국가의 연합 사이버 준비 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다국적 사이버 군사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에서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 방어 훈련이 이루어지는데요. 국가 및 군대상 사이버 공격 상황에서 3가국 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도출해 방어 작전의 효과를 검증합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전자전의 이 양상. 이제는 미사일처럼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사이버 전자전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니. 이 물강 누나가 우리나라의 보안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이버 전자전을 위해서 전자사전을 들고 공부해야 돼요. 아직도 전자사전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종이사전으로 공부하고 먹었던 사람이에요. 먹으면 기억나거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See you! 한미 고위급 환장 환영. 내 마음이야 지금. 죄송해요. 이거 토한 건데? 아 이거 토한 거 같은데?